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정비사업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자신이 어떤 사업에 속해 있는지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걸 한다 그러면 다 재개발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 있고요,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계셔야지 내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재개발이에요. 그 다음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세 개가 도시정비법에 있는 개념인데요,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흔히들 저희가 아는 달동네, 굉장히 기반시설, 그러니까 뭐 도로나 수도나 이런 것들이, 가스도 안 들어가는 동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주거환경이 안 좋은 동네를 싹 개발하는 걸 의미해요.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을 결성해서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LH, 그 다음에 무슨 도시공사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흔치는 않으니까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는 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재개발은요, 아까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보다는 조금 괜찮아요. 그래도 길이 좀 좁고 노후된 주택이 많은 곳, 그리고 여러가지 뭐 빌라도 있고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막 그렇게 섞인 곳, 그런 곳을 개발할 때는 저희는 보통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이 재개발에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주택 정비형,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재개발, 그 다음에 도심 재개발. 요거는 빌딩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종로나 아니면은 세운상가 이런 데 있잖아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서 하는 걸 이제 도심 재개발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주택들 많이 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 이 주택 재개발, 요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요, 도로가 이제 반듯반듯한 거예요.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도로가 잘 나 있는데 이런데 이제 다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데들이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파트가 보통 재건축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단지들이 쫙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재건축은 이런 도로 조건이나 아니면은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은 이제 좋아요. 이게 다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크게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이제 다시 개발을 하는 걸 보통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거는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이에요. 근데 이게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요, 최소 10년이에요. 최소. 끝까지 가는데 최소 10년이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이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오래 걸려요. 구역이 크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 좀 빨리빨리 하는 거 없냐 뭐. 그래가지고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비사업이에요. 왜 가로주택이냐,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저희는 이제 가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길이 있어요. 이 섹터, 이게 길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 길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 가로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에요. 요거는 빈지법에 있습니다. 뭐 빈지 및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특별법이 있거든요. 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좀 어려운 곳이나 또는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따로 떼어서 좀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조금 축소화 시켰어요.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되게끔 법을 세팅했어요. 그래서 얘는 다른 법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 다른 법을 기준으로 하되 기본적인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처럼 하는 겁니다. 그 법에 이제 빈지법이라고 그냥 할게요. 빈지법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고요. 다음으로 소규모 재건축이 있어요. 딱 봐도 느낌 오잖아요. 이 재건축, 작은 놈, 큰 놈, 작은 놈.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 기존의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있는데 뭐 한두 동짜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개발하는데, 이걸로 하자니까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길잖아요. 쬐끔한데.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좀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소규모 재개발이 있어요. 이것도 딱 느낌 오시잖아요. 예, 이 재개발은 재개발인데 좀 작게 하자. 작으니까 좀 빨리빨리 해줘. 그래가지고 요 세 개는 빈지법에 있는 개념입니다. 이 둘은 도시정비법, 이 둘은 빈지법.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얘를 따라간다. 얘가 먼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모아타운이라고 들어보셨죠? 모아타운. 이 모아타운이 뭐냐면요, 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아놨다고 해서 모아타운인 거예요. 가로주택은 아까 이렇게 조금 얘도 조금 얘도 조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면 주차장도 새로 만들고 도로도 많이 넓히고 뭐 공원도 만들고 막 이러는데 얘들은 이제 그런 게 좀 약해요. 뭐라 그럴까 그 기반 뭐 주거 환경이 좀 좋아지는 게 약하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 못 하잖아요. 사업성이 없으면. 내 돈 내고 내 집 지으면 좋은데 이게 돈이 그렇게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도 사업성을 좀 확보를 해야지 내 돈 조금 덜 내고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아타운인 거예요. 그 모아 놓는 대신에 인센티브가 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개발을 할 때 도로를 내놓는 걸 조금 덜 내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옆에 보면 일조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개념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요거 모아놓고 혜택 준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만 모으냐? 아니 얘들도 모아. 얘 재개발 여기 따로 하고 여기 재건축 따로 하고. 근데 한꺼번에 모아. 이게 재정비 촉진법이에요. 이건 또 이건 법이 따로 있는데 얘들을 큰 놈을 더 크게 모은 게 재정비 촉진법인 거고. 그래서 우리 보면은 무슨 재정비 촉진 지구 그 다음에 뭐 재개발사 막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 저희 MB 정부 때인가 그때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모아. 근데 얘는 모으는데 다른 법이 있는 거고 얘는 법에 의한 건 아니고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게 이제 모아타운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 또 하지만 모으기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요쪽 나눠놓고 요쪽 나눠놨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두 개는 큰 차이가 있어요. 얘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이라고 칭합니다. 얘는 공익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 신청하시면은 좋겠지만 청산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공익사업으로 분류가 되면요. 그 청산 절차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달라요. 이 둘이 크게 다른 건 그건데 예를 들어 드리면은 재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내가 아파트 안 받을 거야. 나 이제 그냥 난 돈으로 받을래.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현금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겠죠. 그 감정평가의 기준이 토지보상법에 의하는 거고 이 재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을 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개발 구역 가면요. 빌라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5억짜리가 프리미엄 뭐 5억 해가지고 막 10억 이렇게 팔리잖아요. 이걸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5억을. 5억으로 보상을 받아라. 이게 재개발의 현금 청산입니다. 근데 얘는 토지보상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재건축 이쪽 오잖아요.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은요. 내가 이거 분양신청 안 해. 나도 현금 줘. 얘는 현금을 받을 때 매도 청구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얘는 수용이에요. 얘는 수용. 강제로 수용인데 얘는 매도 청구 소송이에요. 물론 얘도 강제예요. 돈 주고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대신 얘는 예를 들어 똑같은 거라고 해볼게요. 5억에다 프리미엄 5억이면 이제 10억이잖아요. 얘는 10억으로 청산을 해줘요. 청산금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토지보상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개발이익 배제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개발이익을 다 포함해서 소송으로 해서 소송으로 하게 되면 이제 소송 감정인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감정인이 요거는 10억입니다 라고 평가를 딱 해주면 조합에서는 10억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들의 돈을 보상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쪽은 개발이익 빼고 평가하고 개발이익 포함 평가하고. 그럼 당연히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면 얘가 좀 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또 차이점은 이 토지보상법에 의해 수용을 하게 되면요. 평가를 여러 번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건축은 매도 청구 소송에서 감정인이 평가를 해서 금액을 딱 결정하면 끝! 그걸로 끝납니다. 그걸로 청산금이 한 번에 정해져요. 물론 재감정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재판부에. 하지만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재감정 받아들이면은 뭐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번에 끝납니다. 이 공익사업은요. 한 번 평가를 해요. 1차 평가를 하고 최초 협의 평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수용이라는 절차를 가기 때문에 이때 또 평가를 또 해요. 두 번째 했죠. 이때도 마음에 안 들면 이의 신청을 또 해서 이의 재결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세 번째 평가를 했죠. 그래도 내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평가를 합니다. 이때는 소송이거든요. 소송 가서 평가를 합니다. 4번 평가를 했죠. 하나, 둘, 셋, 4번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얘는 한 번, 얘는 4번. 그래서 이러면서 금액이 올라가겠죠. 물론 그래도 이렇게 프리미엄을 전체 다 받을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얘가 좀 더 금액적으로 측면에서는 얘가 좀 더 유리하다고 봐야 돼요.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거는요. 입주권 관련한 데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좀 복잡하니까 요 밑에 거는
거는 이제 빼고 얘기할게요. 예, 요 밑에 거는 빼고 위에 것만 재개발이랑 재건축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 구역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조합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분양권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분양권이에요. 그건 조금 달라요. 일단 입주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원칙적으로 관리처분 이전까지 팔 수 있어요. 재개발 단계가 쫙 있잖아요. 근데 관리처분 이전까지 이 입주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거예요. 승계가 된다는 거죠.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이거 팔면 그 사람이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새 아파트 들어가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안 돼요. 조합 설립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이잖아요. 근데 조합 설립부터 관리 처분까지 빠르면 한 1년 반, 2년? 이 정도 걸릴 거란 말이야. 진짜 빨라야? 2년 정도면 빠른 거예요. 2년 정도면 엄청 빠른 건데, 그러면은 얘는 원칙적으로 예외는 있지만, 예외는 제가 빼고 말씀드릴게요. 재건축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스타트 하면은 이제 조합 설립 딱 되면 나 그냥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계가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조합 설립 다음에 쭉 가다 보면은 뭐 갑자기 공사비가 오른다든가, 아니면은 각지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팔면은 현금 청산되니까. 근데 얘는 관리처분 전에 팔아도 돼요. 입주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위험성 측면에서는 얘가 좀 더 유리한 거죠. 얘는 이 조합 설립 인가에 거래를 못하고 얘는 할 수 있으니까. 돈은 조금 얘가 덜 받을지언정 리스크 측면에서는 이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랑은 조금 지금 이제 도시 정비랑 관련된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다른 사업이 또 있어요. 뭐냐면은 이건 좀 다르니까, 얘는 이제 공익 사업이거든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있어요. 딱 이러면 도시에서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이거잖아요. 얘는 공공주택법에 있습니다. 사업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얘는 어떻게 사업을 하냐, 일단은 그 앞뒤 무슨 절차 다 빼고 중요한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평가가 좀 중요하잖아요. 감정평가. 얘는 그냥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요, 이게 곧 보상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보상금 또는 이게 나의 종전자산 평가가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하는데, 이때는 얘는 2명이 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2명이 한단 말이에요. 얘는 3명이 합니다. 소유자 추천까지 해서 3명이 하는데, 내가 이 감정평가가 딱 끝나면은 그냥 그거를 돈으로 타거나 아니면 수용 절차를 가는 거예요. 이의 신청해가지고 쭉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재개발처럼. 아니면은 나는 입주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아파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평가된 금액이 거기다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액만큼 내가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누가 하겠어요? 딱 느낌 오잖아요. 공공주택, LH. LH가 보통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거와 또 다른 보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요즘 또 새로 나온 게 뭐냐면요, 아니 왜 LH만 하냐, 민간도 하자. 민간도심 복합사업이라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이거 생긴 거거든요. 이거 얘는 또 공익사업이 아니에요. 민간도심 복합사업에서 현금 청산을 하게 되면 매도 청구 소송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들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많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유는, 내가 분양을 받거나 분양 받을 때는 사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차이점은 입주권을 받냐 못 받냐, 그리고 이거를 팔아서 승계할 수 있냐, 이런 개념들이에요. 이 사업마다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입주하실 분들은 이제 요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 청산의 가능성도 고려를 해봐야 되잖아요. 거기 원래부터 갖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과연 입주권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현금으로 받고 싶은데 현금으로 받게 되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이런 거를 조금 고민을 해야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어떻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익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각각의 사업마다 적용되는 법이 달라요. 그거를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뭘 알아볼 때 상대방한테, 아니면 저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분들한테 이걸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뭐 얘도 재개발이라고 하고, 얘도 재개발이라고, 얘도 재개발이라고 하고, 그럼 저는 뭐 이걸 막 설명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아니에요. 뭐 모아주택이래, 뭐 가로주택이래요. 완전 다르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정확하게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저 말고도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웬만하면은 상대방한테 대화를 할 때 좀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주고 싶잖아요. 틀린 정보를 주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그 사람한테 엄청 큰 재산적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들이 절차도 약간씩 달라요. 큰 줄기는 비슷한데 세세하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게 이런 다른 법들, 이게 민간도시는 또 별도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이겠죠.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빠르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개의 법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 해봤더니 재개발 재건축을 예전에는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해봤더니 작은 것들은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또 소규모도 나오고 또 그걸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소규모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걸 안 해본 분들이 하잖아요. 대부분 조합장 분들도 이거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다 생전 처음인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뭐 문제점도 생기고 민원도 생기고 하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그냥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다 하려 그러니까 뭐 LH는 뭐 직원들 어떻게 해요? 직원들 LH 직원들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직원 막 늘려야 되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또 이런 비슷한 거 민간에서 좀 하게끔 해주겠다. 대신에 뭐 인센티브를 주거나 절차에서 뭘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다음에 과거의 것들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려봤어요. 오늘은 정비사업 비슷한 그런 여러 종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재산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이 숫자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정평가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면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평가 금액보다 낮게 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좀 있더라고요. 고정 댓글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재산에 있어서 손해보지 않도록 좋은 내용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